저는 남편이 바람나서 홀로 아기를 키우며 외벌이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유책이 저한테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닌데 자꾸 동창이 나고 제 친구들에게 제 탓을 하며 불쌍한 척을 하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동갑의 같은 동네 친구였어요. 전 남편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유명한 운동선수여서 알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요. 건너 친구들도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결혼할 때도 다 친구들이 서로서로 알고 있어서 편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마냥 편하지는 않네요. 아니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자기를 잡아먹는다고 집착 쩌는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도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 거 아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제 이야기를 다시 듣고 하는 말이 이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른이 길었고요. 우선 제가 이혼한 과정을 얘기하자면 전 남편과 어리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할 당시 전 남편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전 남편이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안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이든 차든 결혼에 관한 건 저희 집에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결혼할 때 누가 뭘 가져가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재밌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가정 잘 꾸려서 조금이라도 갚아드리자고 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결혼을 허락했었거든요. 시댁은 기독교 집안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만 계셨는데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반대를 조금 하셨어요. 그래도 잘 설득해서 결혼했고 한동안은 잘 살았는데요. 결혼 준비 시기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때까지도 저에게도 친정집에도 잘했어요. 그러다가 아기 낳고 아기 키우면서 지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그래도 갑자기 가정이 되었고 아기 봐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용돈 채워주며 밖에서 놀고 오라며 자유시간 몇 번 줬는데 그게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요. 제가 너무 멍청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자유시간 주고 몇 달 안 돼서 결혼했을 때에도 없었던 회사 격리가 자꾸 밤마다 전화를 해왔어요. 낮에도 가끔 전화를 했는데 전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밖에서 받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기랑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엄청 똥 밟은 기분이랄까. 쎄한 그 나쁜 기운이 들고 이상해서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봤는데 펜션이며 모텔이며 바다까지 갔다 왔네요. 제가 바람을 엄청 증오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같이 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믿으니까 남편을 믿어서 자유시간까지 주면서 배려해 준 거였죠. 혼자서 욕을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아기 잘 때 SNS를 많이 봤는데 증거 없이 바람 피우는 남편 잡으면 꼭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놈들을 많이 봐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다 찍고 들어와서 핸드폰을 봤더니 사진에 동영상에 녹음까지. 핸드폰은 개인적인 거라서 잘 보지 않기로 해서 한동안 안 봤었는데요. 카톡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보니까 손이 떨리고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놀라서 핸드폰 내려놨다가 온갖 쇼하면서 증거 수집은 다 했네요. 카톡 대화방에서 그녀는 와이프와 아이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아이랑 집을 나오면 지극히 모시겠다고 어이없는 말을 했고요. 내 차에서 그것도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는데 그냥 저를 개무시하고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참에 차키도 없애고 새벽에 차도 친정에 갖다 놓고 왔는데 아침에 차를 찾네요. 아빠가 급하게 차 써야 해서 빌려줬다고 말했더니 아주 본인 차인 듯 짜증을 엄청 내고 나갔어요. 이때부터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소송 준비했고요. 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도 안 다닐 텐데 친정엄마 찬스 쓰면서 변호사를 찾아갔었네요. 근데 세상이 좁다는 걸 느낀 게 아는 언니가 먹자 골목에서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남편 집이 있냐고 밥 먹자고 하긴 차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꼬치꼬치 캐물어서 장소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친정에 아기 맡기고 그 동네로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에서 단골로 칭하던 모텔 옆에 건물에서 죽치고 기다렸어요. 다 처먹을 때까지요. 겨울이어서 정말 추웠는데요. 더 웃긴 건 유부남이라는 놈이 모텔의 단골이라니.
기다리고 있는데 낯익은 내가 염색해준 머리통이 오길래 들어가서 사진 찍었어요. 들어가는 사진을 찍은 거죠. 진짜 심장이 엄청 뛰었었는데 그때 남편을 못 때린 게 지금도 한이 맺혀요. 염색해준 머리통을 낚아챘걸. 아주 개 패듯이 팩이라도 했으면 속이라도 조금 시원했을 텐데 엄청 후회가 되네요. 그리고 증거는 이제 다 잡았으니까 집에서의 일만 남았었는데 그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눈치껏 잘못한 거 알고 빌면 한번 봐줄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 없냐고 물었더니 무슨 말이냐고부터 해서 의심을 한다느니 미쳤다느니 아주 그냥 내가 할 말 없다고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의심 얘기를 했을까요? 제발 저린 거죠. 그때부터 집안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의 성향은 모르면서 뭘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제 딴에는 한번 봐주려고 물어봤던 건데 이거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던 거죠. 그 후로 바로 집 비밀번호 바꾸고 친정에 들어갔어요. 집에 왔는지 전화와 카톡에 문 열어라 난리인데 잘못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친정이나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년한테 갔을지도 모르죠. 아니 갔겠죠 뭐. 한동안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며 있다가 상간녀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연락은 계속 안 했고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귀싸대기라도 때리자라는 심정으로 찾아갔죠. 대형 커피 체인점 바로 앞에 있는 빌라에 살더라고요. 커피점 앞에 주차하고 그년 집으로 갔어요. 엄마도 만날 겸 갔는데 엄마가 안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차마 할머니에게까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모를 줄 알고 있었는데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얘기해봐요. 인연이 와이프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왜 태연하게 있으신 거죠? 근데 대답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엄마 늦어. 기다리든지 다음에 다시 오라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 엄마의 그 딸이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왜 내가 다시 와야 하는지. 그래서 그냥 옆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요. 왜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집안이 대책이 없네. 나중에 그런 말 할 수 있나 두고 볼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서 그녀를 제가 데리고 나왔죠. 다행히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신 건지 잘 못 들으셨어요. 옷 갈아입고 나온다길래 기다렸는데 그놈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핸드폰 바로 부숴버리기 전에 끊고 나오라고 하니 잽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커피숍 앞에 세워진 제 차를 가리키면서 알지? 네가 그 새끼랑 타고 다녔던 차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네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앉아서 할 말 없냐고 했더니 죄송해요. 근데 오빠가 너무 좋아요. 못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21살이래요. 아니 간땡이가 부어도 그렇지 유부남 만났으면 찾아와서 좋게 말할 때 죄송합니다. 헤어질게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냐고.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했더니 그제야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걔가 태워준 차 내 거고 걔가 선물해준 것들 내 돈으로 산 거야. 돈 있는 척 착한 척하고 다녔네. 너네 상황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네 입으로 불어.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토시 하나 안 빼고 육하원칙에 맞춰서 똑바로 얘기해. 2년도 내가 찾아와서 엄청 놀랬는지 순순히 말했어요. 게임에서 만났고 몇 달 되었는데 처음에는 총각이라고 했대요. 제 남편 놈이 죽일 놈인 거죠. 근데 나중에 유부남이라고 했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만났어요. 죄송해요. 이러길래 죄송한 줄은 아냐고 더럽게 니깎게 왜 내 아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냐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네가 아빠가 안 계셔서 힘들었다고 내 남편 새끼 그러지 않았냐. 내 아기가 너랑 같은 꼴 났다며 온갖 욕을 했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슬금슬금 옆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때 진짜 뭐라도 던질까 했는데 변호사 말이 정말 때리고 싶은 심정 알지만 아이 엄마가 폭력으로 전과 생기면 아이는 어떡하냐고 참으시라고 만나는 곳 비추천하는데 그래도 만나실 거면 물도 뿌리지 마시라고 법정에서 빌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너 가지라고. 그 새끼 내 아이 아빠랍시고 봐줄 줄 아나 본데 쓰레기 집에 다시 안 가져간다고 허세만 가득 찬 놈 네가 먹여 살리라고 하면서 한 번 바란 남놈 2번 못하겠니? 뻔하다 뻔해 불쌍한 년 이라고 말하고 나왔네요. 고소장이 날라갔죠. 시댁이랑 그년 집에요. 근데 연락 없이 잠잠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연히 못하겠죠. 돈도 없는데. 이혼을 했고 양육비 문제가 남았는데 이 2년 잠수를 탔어요. 잠적해봤자지 생각으로 다시 소송 시작했어요. 변호사님한테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졸라서 그년 집에 먼저 회사 급여 압류 등기 보내주고 그놈은 이미 직장을 때려치워서 우선 대기하고 기다려봤는데 그년에게 보낸 등기가 갔나봐요. 작정한 년이 동구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닥치고 내일까지 돈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법원에 출두하라고 안 오면 벌금에다가 징역 산다는 등기 하나 또 간다고 하니까 돈을 보내더라고요. 위자료며 뭐며 다 보내고 여태까지 안 보낸 거 이자까지 싹 다 보내야지 출두 취소될 거라고 했더니 디렉트로 이자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한마디 날려줬네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엄마가 피땀 흘려서 번 돈 다 날리니 무슨 기분 드냐고. 똑바로 살라고 하고 눈에 띄지 말라고. 우리 동네에도 왔었다는데 왔다가 처맞지 말고 나 봐도 숨으라고. 1번 참았는데 2번까지는 못 참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 남편 놈은 잠수를 타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3주 정도 지났나? 아기랑 잘 살고 있는데 그놈 지인들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서 저한테 돈을 달래요. 물어보니 여기저기 빌려간 돈 참 많았네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경찰서에까지 연락이 왔어요. 사기를 쳤대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차고 평생 후회하며 폐인 생활하겠죠. 서울 위쪽에 살던 놈이고요. 키는 187cm에 반반하게 생겨서 허세 쩔고 교회 집안에 작년에 이혼한 놈입니다. 얼굴 반반하고 말 잘한다고 아가씨들 사기꾼한테 걸려들지 마세요. 저는 아직 젊고 일찍 쓰레기 버린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꿋꿋하게 잘 살겠습니다.